공정거래 3법과 또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용진의 삼성생명법이 얼마나 매국적인 법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MBC 심야 토론에서 박용진 의원하고 토론하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교묘한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 능그러기 같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삼성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은 삼성과 이재용 일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기는 삼성 저격수가 된 이유 또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도 다 삼성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어떤 기업의 지배 권한, 경영 권한도 재산권 중에 큰 권한입니다. 그거를 뺏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삼성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반재벌이지만 친기업이다, 이런 언어법을 구사하는 거죠. 삼성이 이병철 일가의 후손들,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의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띄고도 지금의 삼성이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박용진 의원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망가지면 박용진 의원은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오만한 이야기를 할까요? 정치인들의 아주 교모한 여우 같은 언어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법안이 박용진 의원의 삼성생명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생명의 지금 3대 주주가 블랙록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자산운용사, 대형 사모펀드사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계 금융사인 블랙록은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봐도 되고 한국의 삼성생명은 거기에다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워린 버핏이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이야기를 여러 언론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워린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좋은 회사였다. 그런데 주가는 너무너무 쌌는데, 그리고 그들은 현금이 어마어마만큼 하고 있는데 다른 투자자들입니다. 현금도 많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싼 주식에 이렇게 훌륭한 회사를 사지도 않고 있었다. 근데 나는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는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무도 밝히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대충 추측은 5억 불에서 한 6억 불, 그러니까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를 투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hundred of millions of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수억 불, 그러니까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투자 이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워린 버핏의 버크셔 해드웨이는 바로 삼성생명과 거의 동일한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는 한 투자회사입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020년 1월 기준에 국민연금이 10.62%, 삼성생명이 8.51%, 특별계정까지 합치면 3.842%, 그리고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락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이게 5.03%를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0.1%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은 다른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고 막을 거냐는 거죠. 왜 국내 보험사라는 이유만으로 저걸 투자를 못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냐는 거죠. 대표적인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이야기죠. 이 블랙락은 여러분 보시면 지난 5년 동안에 사모펀드를 얼마나 모았냐, 투자금을 모았냐를 보면 미국에서 17%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해놓고 운영하는 금액으로 보면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자산운용사가 크게 보면 보험회사도 자산운용사거든요. 보험금을 받아서 그 자산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험료를 하고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블랙락은 투자하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는 투자하는데 한국 회사는 투자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워렌 버핏의 소유한 회사들은
저 노란색이 보험회사들이고요. 녹색이 제조회사고 하늘색이 교통 관련 회사입니다. 항공사하고 철도, 유틸리티 회사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유통회사나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린 버핏의 블랙셔 해더웨이는 우리나라 재벌보다도 훨씬 다양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에 들어있는 보험회사만 해도 저 버크셔 해더웨이 가드 인슈런스 컴퍼니, 버크셔 해더웨이 스페셜티 인슈런스, 어플라이드 언더라이트, 게이트웨이 언더라이트 에이전시, 게이코. 일반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들은 가이코는 너무 잘합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제너럴 위 이게 재보험회사죠. 메드프로 그룹, 내셔널 인데머니티 컴퍼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 컴퍼니 다 보험회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보험회사를 9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수천억을 벌어갔는데 단기간에 이 회사 투자는 괜찮고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나 우리나라 자산사 보험회사는 투자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회사냐는 거죠. 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회사에 주식을 강제로 팔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 1대 주주가 느닷없이 국민연금이 되고 2대 주주가 블락락이 되고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일가들은 3대 주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권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MBA 학생들한테 MBA 강의에서 케이스를 하면서 왜 한때 영화 임대업을 하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신생업체한테 다 잡혀먹겠냐. 여러 가지 넷플릭스가 혁신을 했지만 그 중요한 그 분기점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의 경쟁을 의식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영입됐던 최고 경영자가 바로 How I Did It, 블록버스터's former CEO on sparring with an activist shareholder. 행동주의 주주들과의 싸움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글입니다.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 자산운용사가 누구냐면 칼 아이칸입니다. 이 보시면 엔티오코라고 하는 CEO가 블록버스터가 위험해지니까 블록버스터를 살리고 넷플릭스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엔티오코라고 하는 CEO가 들어와서 보시면은 쭉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켜가지고요. 근데 이 엔티오코라고 하는 경영자는 망하던 세븐일레븐을 되돌려 살려놨고 펩시 계열사인 타코벨을 망하는 걸 되돌려놔가지고 기업 구조 조정을 해서 망하는 회사 살리는 아주 전문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막 하고 있었는데 이 넷플릭스를 대응하는 투자 계획에 대해서 번번이 반대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엔티오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과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방해를 했던 게 칼 아이칸입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 투자해놓은 걸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병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펩시가 콜라로 경쟁할 수 없어서 건강음료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이와 유사한 헤지펀드 회사들의 반발 때문에 과정의 싸움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수많은 이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SK그룹을 털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칼 아이칸에 의해서 블록버스터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됐는가. 이 헤지펀드가 많은 이멜트의 GE도 마찬가지고 펩시도 그렇고 이 헤지펀드 회사들의 경영권에 대해서 단기주의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나가려고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을 턴어라운드 시키려고 하는 CEO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기업을 털어먹는지 사례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에게 우리가 준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삼성이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면 더 좋은 회사가 된다고 자신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 당신이 고려하려는 소액주주가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와 외국계 보험회사에 투자는 되고 한국 보험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피라미드와 수직 계열로 기업을 지배하는 걸 금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배적인 경영진이 없을 때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을 생각하면 박용진 의원의 삼성생명법은 그야말로 매국적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엄하게 박용진 의원의 간악한 재벌 공격수의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